코비드-19을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풀린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통화량 지표를 봅시다. M2는 지난 2년간 3분의 1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M1은 같은 기간 동안 4배가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통화주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는 베일이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통화 공급의 증가이다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돈을 저렇게 풀어댔으니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쁜 것일까요? 정상적인 경제에서 약간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년에 2~3%의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건강하다는 사인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맞추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물건의 가격이 줄어드는 디플레이션이 있으면 사람들은 미래의 물건 가격이 싸질 것을 예상하고 지갑을 안 엽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1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물가가 오르면서 임금도 똑같이 같은 비율로 오르면 문제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2배가 되고 내 임금도 2배가 되고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도 2배가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게 동일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지만 이 생각은 틀립니다. 인플레이션의 시작은 주로 자산이나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임금 상승으로 시작하는 인플레이션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임금은 자산이나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는 것을 뒤쫓아서 올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비율도 자산이나 공산품 가격 상승에 비해 낮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은 자산 가격과 공산품 가격에서 시작되었지 임금의 상승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상승률도 5%가 넘는 수준인데 비해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율은 17%가량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을 7%라고 하지만 이것은 심하게 마사지가 된 숫자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토픽이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수록 중산층과 그 이하의 사람들이 실질 소득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무서운데 진짜 무서운 상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스파이럴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시장 전체의 소비 능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업의 레비뉴, 수입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산 가격과 커모더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기업의 넷인컴,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식이 폭락합니다.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것 같죠? 좀 더 해볼까요? 기업은 원가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사 인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임직원에게는 수익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임금을 올려주기를 주저합니다. 다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대비 소득이 줄어들면서 시장 전체의 소비 능력이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기업의 수입이 더 압박을 받고 주가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더 얼게 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한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래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싸워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동안에 힘든 사람은 힘들고 살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언젠가는 살아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놔두면 모두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돈을 마구 찍어내서 지갑에 찔러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은 비현실적이고 분명히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에 부딪힌 상황이 보이시죠? 작년만 해도 돈을 마음대로 찍어도 문제없다는 MMT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떠들던 사람은 다 어디 갔나요?
돈을 마음대로 찍어서 주머니에 찔러주겠다는 유혹은 상황이 급박하거나 생각이 짧거나 어두운 사람들이 넘어가기 쉬운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